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쯤, 그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쯤에 강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자, 일단은 CPI 발표도 있었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6월 CPI 같은 경우가 3%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물가라는 요인 자체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사실 금리가 연말쯤에만 피벗을 시작하면서 다시 디플레 국면으로만 가준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심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는 디플레가 오던 금리가 떨어지던 그냥 돈을 은행에 놓는 분들이 많았다면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상승기를 거치면서 금융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같이 그냥 돈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디플레 국면 혹은 저금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파괴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시장이 천천히 오른다기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나 QQQ나 뭐 S&P 500이나 지금 요 높은 위치에서 다시 어느 정도 횡보은 상승을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숏을 치지 말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직접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인버스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쵸?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재진입 타이밍을 일부 비중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드리냐?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오면 정배열에서는 이렇게 짧고 그리고 가까운 구간에 있는 이러한 인버스의 손절 물량들을 휩속, 즉 이 부분을 깨트림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아무리 하락 외쳐봤자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지수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승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기존에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상승 종목보다는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매수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금요일만 보더라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미미했던 반면에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뭐 테슬라나 구글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또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그러니까 대장주 중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이 가장 좋고,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살짝 덜 올라갔던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조정이 시작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CPI 이후로 확 꺾여 내려가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이 나오면서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식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가 위기가 오려면 어쨌든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뭐 전저라인을 깨트리든 아니면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포모를 느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했을 때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저는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섹터별 순환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전체 비중을 넣기는 여전히 위험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비중을 들어가시거나
앞서 말했듯이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빅스를 위기로서 나아가는 점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정배열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격도가 상당히 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굳이 투자 자체를 쉬는 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망설인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을 홀딩해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위치의 종목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러한 흐름으로 시장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시장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위기론이나 폭락론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상승론자들이 또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승론자들이 이제 끝물이 되었을 때가 폭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굳이 폭락론자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될 필요도 없고, 또 상승론자들이 무조건 때려 담으라고 해서 모든 비중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 담으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홀딩, 그쵸? 위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홀딩. 두 번째는 덜 오른 종목 찾기입니다. 그쵸? 덜 오른 종목을 비중을 늘려주는 그러한 식의 대응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극단적인 뷰에서 지금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진행이 많이 됐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당장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딱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라, 주어라, 매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올해 초였습니다. 1월 영상 목록을 보시면 그때 매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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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월부터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그쵸? 자, 그리고 인버스 사라는 얘기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럼 이 시점에서 사라라고 하기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이미 주식이 제가 이때부터 매수를 강조드리던 상황에서 1월부터 강조를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와서 모든 걸 넣어라 라고 얘기하기는 참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자, 여름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부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이나 뭐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극단적인 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을 뭐 혹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중간적인 뷰를 가져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